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컨셉을 파는 거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컨셉을 소비하러 와요. 다 전반적으로 하나의 물 흐르듯 연결 지어주면 이게 바로 일관성이거든요. 이 일관성은 신뢰를 줘요. 이게 브랜딩이에요. 네, 맥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천 원종동의 대시장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컨설팅을 좀 의뢰하신 분께서 시장 옆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매장은 간판 보이시죠? 맑은 곰탕, 그래서 만달곰탕이라는 상호로 곰탕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냐면 내장사를 하고 싶어서 무턱대고 매장을 또 오픈을 했답니다. 초기 자본금 2,6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딱 봐도 여기는 찾아와야 되는 위치죠. 식당가들이 붐벼서 찾아오는 흡인력이 강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장사하시다 보니까 답답한 것들이 상당히 많나 봐요. 그래서 유튜브나 정보 채널 같은 것들을 공부해 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게 내 상황과 맞는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오셔서 친절하다, 맛있다, 사장님 철학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방금 전에 계산하고 가시는 손님도 전에 이런 데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곳에서 장사해 주셔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듣고. 음식을 또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음식의 맛은 정말 괜찮은데 자리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가셔서 사장님의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개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원종동에서 돼지곰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구병모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31이에요. 이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 2개월 정도 지나고 있어요. 첫 장사? 네네, 첫 장사요. 이전에 어떤 걸 하셨죠? 조리 관련 학과를 나와서 이자카야, 뭐 캐주얼, 이탈리안 뭐 등등등. 국밥집을 하게 된 사연이 있나요? 어쨌든 사람들은 마지막으로는 한식을 찾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식집을 차리게 됐어요. 가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이거 홀은 한 8평 정도? 제가 평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뒤쪽 주방은 조금 넓고요. 저기도 한 7평, 8평 되는 것 같아요. 네. 길게 빠졌네요. 오히려 좀 옆으로 빠졌으면 간판 자리가 좀 더 커서 잘 보였을 텐데 둘, 넷, 5개 테이블 4인석. 있던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색깔만 바꿔서 한 건데 원래는 테이블 6개 있었는데 하나를 빼버렸어요. 좀 더 그냥 넓게 앉으시라고. 여기서 공사한 건 특별히 없는 거네요. 거의 다 있던 거고 페인트만 칠했어요. 기존에 무슨 가게였죠? 파스타집이요. 오래 운영했어요? 아니 1년 정도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식당들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안 다니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옆에가 조금 더 이제 넓은 도로여가지고 그쪽에는 조금 더 있고요. 그나마 더 있는 거지 거기도 좋은 곳은 아니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50만 원에 그 부가세 별도로. 보증금은? 여기 1000만 원이요. 진짜 딱 2,600 가지고서는 살림살이 하신 거네요. 계약했을 때도 안 좋은 자리라고는 알고 있었나요? 그거를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으로 차릴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렸죠. 본격적인 매출이나 사장님 고민 이야기를 앉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물 한번 염도가 다르다고 하시니까 미각으로 느끼기에는 비슷비슷한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면이 들어간 게 더 짜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식해서 그런지 이게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네네. 잘 먹겠습니다. 육수 베이스가 뭐예요, 이건? 돼지 등심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다 육수 삶아서 네네네. 하루 쓸 거 하루에 하는 거예요? 전날 준비해서요. 당일날 팔고 못 팔면 다 폐기하고 있어요. 육수 끓이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5시간 정도? 제가 먹고 있는 거는 곰탕국수, 네. 사장님이 드시는 건 곰탕. 음식 잘하네요, 진짜. 아유, 아닙니다. 이게 8,000원인가요? 이거는 이제 10,000원에 판매하려고요. 테스트 기간 동안에 8,000원. 객단가를 이제 올려야 돼가지고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8,000원이요. 꽃배기는 10,000원. 깍두기는 직접 담궈요? 네네. 가게에서 담그고 있어요. 받았을까 하다가 손님들 느끼는 게 또 다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님이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뭐라고 했죠? 원종동에 이런 가게가 있었어. 고맙다고 했죠. 예. 그런 말 들을 때 어때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막 남기고 가면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런 말 들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긴 있구나. 위안이 좀 되죠. 힘들다가도 피로가 확 풀리잖아요. 아까 제가 옆에서 듣는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된 연령층은 어떤 사람들이 와요? 그 개인 소득이 조금 있는 한 30, 40대?
국밥이 뭐 소득하고 연관이 있나요? 여기서는 생소한 음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돼지곰탕 자체를 소득이 조금 있고 막 음식 먹으러 다니신 분들이 도전해보다가 이제 맛있어서 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메뉴는 딱 두 개네요, 대표적으로. 이제서야 이거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이 전에 얼큰 곰탕이라고 약간 육개장 베이스의 그런 맛을 내서 했었는데 두 개 다 하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얼큰은 빼고 국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홀에서는 알바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총 한 명인가요, 알바가? 3명인데요. 피크 타임만? 점심, 저녁, 이제 주말에 1명. 점심이 많아요? 저녁이 많아요? 아무래도 점심에가 많아요. 얘는 뭐죠? 완자전이에요. 거의 요거 두 개가 투탑이고요. 인기가. 이거 얼마예요? 지금 6,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탑을 할만하네요. 맨날 주방에서 주 6일 하루 월요일날 쉬고 근데 쉬는 데 나와가지고 재료 준비를 한다면서요? 네네. 아예 못 쉬는 건데 그럼 외식업에서 일할 때 돈을 더 버는지 지금이 더 버는지 궁금해요.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200 후반대에서 300 초반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순이익이 남고 있는데 사실 힘든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마음 편하긴 한데 몸은 불편하죠.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같은 하루가 24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몸이 불편해도 누군가는 또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누군가는 몸이 불편한데 많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시간이 결국에는 돈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건데 누군가는 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파일을 키워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는 가장 필요한 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그런 도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1단계는 그래도 잘 꼈잖아요. 적지 안 나고 인정받고 음식에 대한 자신감도 가졌으니까 저는 여기 자리가 여기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 비어있는 공실들만 찾아봐도 뭐 20, 30평대로 충분히 사람들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아쉽네. 사실 이게 이사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 맑은 국물이 어려워. 차로 따지면은 흰색 차인데 처음에는 내가 구매하고 싶지가 않아. 예를 들어 빨간색 스포츠카는 이쁘다 사고 싶다라는 구매욕을 일으키는데 흰색 차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빨간 차는 오래 타다 보면은 지겨워. 근데 흰색 차가 오래 타다 보면은 지루함이 없이 꾸준히 중고로도 충분히 팔리고 저도 이제 황태를 해봤잖아요. 흰색 곡물로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빨간 곡물들은 임팩트가 빵 해서 돌아서면 또 생각나. 근데 흰 국물은 속이 부담되고 막 이럴 때 편하게 한번 먹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용물을 보잖아요. 저희 황태도 마찬가지예요. 70g, 80g만 줘도 너무 가격이 비싸서 좀 더 주고 싶은데 그럼 원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장사 안 하는 힘만 못하니까 늘 그 양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넣을 수 있는 게 무나 황태, 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물이 푸짐하지 않은 국밥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잘 안 찾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순대국밥이나 양평 해장국이나 그 내용물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빨간 국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잘 돼요. 네, 맞아요. 이게 메인이잖아요. 근데 맛있다는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완자전하고 요거 수육구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노력을 해도 단짜는 못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요리를 했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너무 어려운 장르를 선택했어. 차라리 술 쪽이나 고기 쪽이나 단가가 있는 제품들을 내가 취급했으면 돈 버는 재미를 느꼈지.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저단가 팔다가 객단가가 2만 원, 3만 원짜리 팔면 이제 장사할 맛 나거든요. 근데 이제 객단가를 처음에 2, 3만 원짜리 팔다가 만 원 아니면 카페처럼 5천 원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같은 100만 원 팔아도 피로도가 다르니까 지쳐버려요. 마라톤을 못해요. 저는 이제 단가 위주의 외식업을 지향해라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국밥집도 단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세트를 구성해서 만든다던가.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장르예요. 아, 손님 입장에서 좋죠. 이렇게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팔면 좋은데 과연 주인 입장에서 이게 좋은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되면 신나는 건데 안 되니까 지금 더 이제 몸도 지치고 하루에 어느 정도 매출을 팔죠? 한 4, 50 왔다 갔다 하고요. 월 매출이 1,200 조금 넘게? 이 자리니까 4, 50 팔지. 좋은 상권은 아니지만 여기보다 좀 나은 앞블록만 가도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사를 가는 게 저는 무조건 사업하면서 배웠던 건 빠른 판단이에요.
저도 돌다리 두들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해보고 후회할지언정 그거 내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이런 주의지, 뭘 하기도 전에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해서 완벽히 된다고 생각할 때 해야지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게, 살다 보니까 완벽한 순간은 없어요. 이제 빠른 판단, 여기서 봤을 때 최고 매출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고 음식 실력과 탄탄한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속 좋은 자리를 가는 거예요. 갑자기 메인 스팟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50이면 100을 팔 수 있는, 월 3,000을 팔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상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좀 더 내보면 기존의 가게를 들어왔잖아요.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맛을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지, 느낌 이런 거는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브랜딩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식당이죠. 자극적인 음식도 아닌데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걸 브랜딩을 꼭 해서 좀 더 좋은 자리에 나가면 지금의 실력과 노력으로 1매출 100만 원 파는 건 어렵지 않죠. 아, 네. 그 다음 목표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 목표만 도달해서 성공적인 매장을 만들잖아요. 뭐가 주어지냐면 자신감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장사 재밌네? 근데 이제 이게 자만심으로 변하는 순간, 인간사가 새옹지마인 게 자신감이 넘쳐날 때는 이제 자만심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한 번씩 날 떨어뜨려요. 저도 9년 동안 외식업 하면서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연륜도 생기면서 분에 넘치는 짓은 하지 말자, 겸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죠. 맥형이 무슨 창업을 한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맥형 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사장님들을 보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잘하는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고민은 어떻게 팔고 나갈까? 잘 팔아야 되잖아요. 영상 올려주신 거를 몇 번이고 더 봐서 더 좋은 상권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혼자서 50 파는 거랑 둘이서 100만 원 파는 거랑 이게 다르잖아요. 훨씬 편하잖아요. 더 키워서 직원 써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더 낫죠. 사람을 많이 쓰면 나에게 시간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한 번씩 또 봐야죠. 벤치마킹도 하고 외식 관련된 사람과 그들의 매장을 가서 학습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리프레시가 막 되면서. 그러면은 아이템이 사실 딴 데 가서도 괜찮을까요? 저는 딴 데 가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은 훌륭해요. 원가는 잘 계산해봤어요? 원가가 전체적으로 하면 31, 2% 나오고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뚝배기를 안 쓴 이유가 있어요. 고기가 너무 뜨거우면은 고기가 뻣뻣해져가지고 고기가 맛이 없어서 적당한 온도에 내려고 그 도자기로 해서 고급스러운 약간 느낌도 내려고 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녹그릇 같은 걸로 써가지고 하다가 뚝배기로 결국에는 안 바꿨는데 그 혼란이 항상 있었거든요. 특히 추운 겨울 되면 생각보다 빨리 식어요. 한 중간 먹으면 미지근함이 확 느껴지거든요. 초반에는 뚝배기 왜 안 쓰냐고 말 엄청 나왔어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밀고 나갔죠. 이게 사람이 많은 상권에 가면 엄청 흔들리는 순간이 생겨요. 지금은 50만 원이면은 데이터가 많이 없잖아요. 더 많아지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릇도 그렇고 브랜딩을 입혔으면 좋겠어요. 뭐 먹는 방법이나 사장님의 허락 같은 것들을 곳곳에 잘 녹여놓은 것들을 참 좋은데, 하나로 잘 정리돼서 표현이 되면 그런 곳은 줄 서는 곳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장르를 거의 장인의 생각을 가지고 밀고 가도 어려운 장르긴 한데 맛을 보니까 괜찮아서. 그러니까 아까 손님이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다 느끼는 거 똑같구나. 그리고 사실 브랜딩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일자 무식이지만 그래도 나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 느낄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아예 적어놨거든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제가 로고 한번 볼 수 있어요? 위에? 어떤 뜻이에요? 달이 약간 구슬 느낌으로 해서 거기 이제 액체가 차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입혔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컨셉을 파는 거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컨셉을 소비하러 와요. 그러면 저런 것들을 군데군데 일관성 있게, 간판부터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부터 앉아서 보는 메뉴판, 그리고 유니폼 다 전반적으로 하나의 물 흐르듯 연결 지어주면 이게 바로 일관성이거든요. 이 일관성은 신뢰를 줘요. 이게 브랜딩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음식만 팔고 계시는데 정형화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SNS에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도 그냥 일반적인 식당이에요. 그런 마케팅 자체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텍스트를 잘 기억 못해요. 대신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한 줄로 함축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슬로건이에요. 그게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을 시켜주는 거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시간을 좀 소비할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혼자서 많은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내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음식점이 음식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2000년대 이야기.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이런 곳까지 찾아와요. 요즘 사람들이 SNS 통해서. 그걸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컨셉이라는 무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7월 달쯤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바빴었어요. 한 70인분 정도를 2시까지 해서 완판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에 오더라고요. 혹시 그때 무슨 일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제가 체면을 걸어드릴까요? 아니 뭐 유출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뭐 딱히 일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유난히 6, 7월이 높았어요?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한정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 팔리면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는 한 5시쯤 다 끝. 전에는 한 10시까지 해도 다 못 팔고 막 20인분 버리고 10인분 버리고 막 스마트 플레이스 하죠? 네, 하고 있어요. 거기 통계를 한번 볼까요? 네. 7월에 최고 찍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려와서 슬라이딩 됐다는 거잖아요. 7, 8월에 최고 매출이었고 6월 말, 7월 초 그때쯤에 이제 빵 떴죠. 한번 이 7월로 한번 가볼래요? 이 플레이스가 이제 749회 방문이 있었죠. 네이버로 검색했고 웹사이트 플레이스 광고 돌린 거 원종동 맛집에 떴었네요. 600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500대로 딱 빠지네요. 플레이스가 이렇게 800대까지 이게 최고 많은 주였거든요. 지금 이럴 때 부천만집 키워드 자체가 엄청 큰 키워드잖아요. 모바일로 6만 5천 명이 매달 보는데 원종동 맛집은 모바일로 8천 정도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부천 맛집을 더 높은 키워드로 보고 있으니까 3위로 검색이 됐을 때는 플레이스 방문이 훨씬 더 높거든요. 800대 위로 들어와 있을 때 또 높잖아요. 부천 맛집이 여기는 아예 없네요. 지금 떨어졌어요. 2주에는 원종동 맛집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조회수가 큰 키워드는 아니고 나머지 만달곰탕 이거 검색해서 오는 건 알고 검색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손님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블로그 하세요? 네, 하고 있어요. 블로그 할 때 키워드 뭐를 쓰라고 해요? 부천국밥, 원종동 맛집, 원종동 국밥, 뭐 부천 맛집 그렇게. 그러니까 4개의 키워드를 그런 식으로 주니까 부천 곰탕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포스팅을 예를 들어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블로거를 4명 모집을 했어요. 키워드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목은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4명이 왔는데 1명은 원종동 맛집에 넣고 1명은 부천 맛집에 넣고 키워드를 최소화해 주는 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2개 정도 이렇게 딱 정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원종동 맛집은 계속 1등 하고 있으니까 부천 맛집이 큰 키워드인데 이 부천 맛집이 3위나 2위에 있을 때 플레이스 방문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플레이스 광고를 잘 하고 있잖아요. 검색 아니면 플레이스 광고 잘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어차피 우리가 유료를 돌리면 되지만 나머지는 블로그를 요청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블로그를 좀 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매출이 느는데 지금 블로그를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 달에 5건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포스팅되었던 블로그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노출이 잘 됐더라고요. 원종동 맛집으로 했네요. 꼼꼼히 잘 써주네요. 블로그가 필요한 거 다 하고 있어요. 노출도가 지금 700에다가 500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올려야 돼요. 유익 키워드 보면은 500대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1위에 있어도 원종동 맛집으로 80회밖에 클릭이 안 됐어요. 근데 부천 맛집은 17회예요. 큰 키워드가 많이 클릭됐을 때 플레이스가 유입이 많아진다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틈날 때 인플루언서한테 쪽 집어넣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 인플루언서 그래도 블로거가 또 오래 상에 있으니까 플레이스를 1000까지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인상은 한 적 없어요. 완자전만 한 번 했어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뭐 이익 남으면 고객한테 돌리라고 해서 안 올렸어요. 지금 여기 뭐 재료비 수준이 엄청 나이스한 거기 때문에 가격 인상 같은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재료를 전날 준비해서 당일 쓰고 버리긴 하는데 다음날 써도 문제가
없긴 해요. 이거를 계속 써도 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갈지. 남는다는 재료는 뭐 육수가 남는다는 거예요. 육수랑 고기요. 근데 그거를 왜 폐기를 하는 거죠? 자칫하면은 이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오늘 팔 거를 정해놓고 파는 거잖아요. 전날 준비해서 오늘 팔고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다 폐기를 하는 거예요. 뭐 7시에 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얘기는 뭐죠? 전날 준비하기 때문에 당일날 뭐 손님이 만약에 많이 왔다 이거를 임기응변식으로 갑자기 막 20인분 더 만들어서 이렇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7시까지 다 팔아버리면은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헛걸음 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날에 그냥 아예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영업시간 끝날 때까지 다 팔고 만약에 남으면은 다음 날까지 쓸까 아니면은 한정 판매식으로 준비한 것만 딱 팔까 약간 그게 고민이에요. 한정 판매로 그러면 몇 인분을 해요? 지금은 60인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항상 똑같은 양? 그 평일에는 60인분, 주말에는 한 조금 더해요. 전 여기서 이제 약간 운영의 일관성이 또 떨어져요. 그럴 바에는 그냥 인분수 제한 안 하고 판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약간 철학과 이상과 막 이게 너무 혼란이 와 있거든요. 여기 안에도 컨셉이 없어요. 친한 형님이 뼈해장국 하루에 100인분만 팔아요. 그걸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해요. 그러면 100인분 파는 동안 직원들이 예를 들어 100인분을 오후 3시에 다 팔았어요. 직원들 다 퇴근이에요. 월급 똑같이 주고 얼마나 컨셉 좋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손님 오는 게 반갑겠죠. 내가 딱 팔고 가면 되니까. 60개 치킨도 마찬가지로. 근데 주말에는 좀 더 하고 평일에 좀 덜 하고. 그러니까 60인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내가 왜 그거를 팔아야 되는지 그냥 오셔서 뒷걸음 치는 손님들한테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몇 시까지 영업하죠? 저희 9시 반까지 그 배달은 받고 있고요. 홀 손님은 8시까지 받고 있고요. 만들어서 60인분을 못 파는 날이 생기나요? 네네 생겨요. 많이 생겨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래서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 게 육수 진짜 끓여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소스 공장 있어요. 차라리 지금 만드는 50만 원의 정도의 양도 대량으로 생산 받아서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원가율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기본 원가율이 31, 2밖에 안 되잖아요. 공장에서 직접 제조해서 물류를 태워서 들어오면은 36, 7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폐기까지 계산하면 여기는 31, 2가 아닌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차라리 4, 5시간 가스 떼고 여기서 일을 하느니 공장에다 맡겨가지고 그 제품을 받아서 나만의 제품을 내가 팔고 또 밀키트화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사장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이걸 쓰는 이유가 도와주세요 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원했잖아요. 그 중에 이분이 절실하다, 이분이 필요하다 뽑아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촬영을 하면은 저의 하루를 쓰는 거죠. 다 이제 저희한테는 비용이잖아요. 컨설팅 다 받고 영상 내려달라고 하세요.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을 도움 드리는 것도 있지만 향수들이 다 비슷한 고민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촬영을 하는 거라 개인의 생각으로 내린다고 해서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죠. 네네네. 사실 뭐 악의적 편집이나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여기서 뭐 이야기한 게 다지 뭐.